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4월 7일자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군은 우선주, 윤석열, 자전거, 증권주, 진단키트 이렇게 총 5가지 섹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선주 섹터 중에서는 한양증권우, 유안타증권우, 대상홀딩스우, 태영건설우, 미래에셋증권우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양증권, 유안타증권우, 대상홀딩스 이렇게 3개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관련해서는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이슈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시장 장세가 불안정하니까 우선주들도 가끔씩 좀 출렁출렁 하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굉장히 세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미친 듯이 엄청 돌아가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라운자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크라운제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크라운해태홀딩스 인데요. 크라운제과 제조 공장이 충남 아산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4월 7일자 오늘자 기사이고요. 크라운제과 회장이 윤씨라며 이런 식으로 돼서 윤석열 테마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는 윤씨 이런 건 안 적어놨죠. 내용을 조금 보시면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이 윤 전 검찰총장과 성씨가 같아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윤씨고 그 윤석열 님도 윤씨잖아요. 그리고 또 크라운제과 제조 공장이 충남 아산에 있는데 윤 전 총장 부친이 고향이 충남이라는 점도 호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 대망론 이런 거에도 엮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충청 대망론이라는 거는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윤 회장은 해남 윤씨를 쓰고 윤 전 총장은 파평 윤씨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일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파평 윤씨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애니능률이잖아요. 애니능률. 최대 주주가 파평 윤씨 종친회 소속. 그래서 애니능률도 사실 1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오늘 되게 강했던 건 크라운 애들인데 또 좀 애매하죠. 윤씨라도 같은 윤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윤 전 총장 부친 고향과 회사 공장 위치가 겹치는 것을 호재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데일리 뉴스에서는 약간 윤석열 테마주의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올라간 것은 의아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라운 관련해서는 윤석열 관련해서 같은 윤씨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충청 대망론 그나마 크라운제가 제조 공장이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 대망론으로는 추후에 다시 엮일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인맥 아니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냥 오르잖아요. 진짜 실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것도 신규 편입이 돼서 추후에 혹시나 윤석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또 크라운 애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웅진 싱크빅도 오늘 거의 10%가량 올랐고 컴퍼니케이도 약간 9% 이상 올랐는데요. 보시면 웅진 싱크빅은 웅진 그룹 회장이 윤석금 회장인데 파평윤 씨라고 하죠. 제가 이건 4월 1일에 언급을 드렸고 컴퍼니케이는 3월 16일에 언급을 드렸는데 대표이사가 충암고 동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자 윤석열 관련해서는 그게 특이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전거 관련주인데요. 알톤 스포츠하고 삼천리 자전거가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가 오늘 27% 올랐고 삼천리 자전거가 10% 이상 올랐죠. 이거는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4월 7일 재보궐선거 시작 박영선 공약의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상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월 7일.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21분 콤팩트 시티 구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이는 보행이나 자전거로 15분 내 1. 주거 상업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해서 올랐는데 4월 7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서울시장 선거일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박영선 님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일단 4월 7일이 오늘이니까 그 오늘자 그 주식시장은 일단 마감이 됐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내일도 또 움직일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인데요. SK증권, 우리종금, 상상인증권, 유한타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아세트투자증권, 유아증권 이런 애들이 심지어 7개나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SK증권이 21% 이상 가장 많이 올랐고 유아증권도 10% 이상 올랐죠. 그런데 보시면 증권주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습니다. 관련 섹터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가 아닌데 증권사 인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4월 6일자 어제 기사긴 한데 수정은 4월 7일에 했네요. 이 김종득 우리종금 대표 증권사 인수 기틀 다질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국내 유일의 종금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룹 내 증권사가 없어 별다른 시너지를 내지 못했고 실적도 지지부진했다 라고 하지만 밑에 또 보시면 조만간 그룹이 증권사를 인수한다면 그동안 확보한 개인 고객군이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증권사 인수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로 제가 우리종금은 좀 편입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우리종금도 20% 이상이나 꽤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통은 증권, 은행 이런 것들 금융주들이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 시세의 끝물 있지 않습니까? 보통 화랑장일 때 막판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세라고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 장세가 조정장이고 약간 횡보장이긴 하지만 이 증권주들이 워낙에 동학개미 이런 분들 때문에 주식 증권 거래 수수료들로 수익을 많이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섹터로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 많죠. 랩지노믹스, 시스웍, 바지텍메드, 액세스바이오, 뭐 퀀타매트릭스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창 작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엄청 핫할 때 그때 상장한 게 아니라 그나마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지만 수젠텍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매입해 수출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랩지노믹스가 오늘 1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퀀타매트릭스도 거의 10%가량 올랐죠. 그리고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2020년 12월 9일 이달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키트들 거의 끝물일 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이때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핫하고 뭐 시스웍도 원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클린룸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데 최대 주주인 BBB가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조하여 이때 진단키트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었죠? 이때 바지텍메드도 이때 많이 올랐었고 액세스바이오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때 많이 올랐었고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이때쯤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4개가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올랐는데 퀀타매트릭스는 이 이후에 진단키트가 약간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차트가 막 엄청 올라가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빠졌죠.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퀀타매트릭스 관련 기사인데 코로나 키트 효자, 연내 성과 쟁거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3월 29일자 기사이긴 한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진단키트 개발 업체인 퀀타매트릭스가 기업 공개 후 첫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을 뭐 방어했다라고 하는데 수젠텍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매입해 수출한 부분은 매출 실현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수젠텍 엄청 유명한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인데요. 신규 확진 668명, 89일 만에 최다. 굉장히 최근에 좀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9일에 거리두기 조정을 뭐 단계를 2.5로 할지 말지 그런 거를 발표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이 기사도 있습니다. 백신에 잡혀가던 해외 코로나,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조짐. 이것도 4월 7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인도, 유럽, 캐나다 등 감염 다시 증가세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백신 접종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며 유럽과 캐나다, 인도 등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뭐 1차 방어막 될까 반론 거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들 최근에 이렇게 섹터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활용 가능성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가 진단키트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앞으로의 항변이 빠르게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하겠다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 가능성이 보이죠. 보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확산이 이렇게 돼서 많이 증가가 된다면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비대면으로 했던 비대면 수업, 온라인 교육 그런 관련주들도 있고 또 만약에 거리두기 그런 단계가 더 올라간다면 그 택배 관련주 이런 것들도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엄청 활황이었던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확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자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